중국이 세계 인구 1위국이라는 타이틀을 인도에 빼앗겼습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결국 그동안에 중국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원동력으로서의 인구 보너스가 공식적으로 사라짐으로써 이 문제가 중국 사회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에 있어서 진짜 여기는 그런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보너스를 상실한 중국에게 닥친 비극은 무엇인지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유엔 경제사회처는 지난 24일 인도 인구가 4월 말 14억 2,577만 5,850명이 되면서 중국 본토 인구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유엔 인구기금은 올해 중반 인도 인구가 14억 2,860만 명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약 14억 2,6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서서히 감소 중인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대국 타이틀 상실은 중국과 인도의 출산율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2017년 1.7명에서 2022년 지난해에는 1.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가 가져올 문제를 뒤늦게 깨닫고 지난 2016년부터 두 자녀, 작년에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양육비, 주택 구입비 지원 이런 인센티브로 출산을 독려해 봤지만 젊은이들은 이 출산을 여전히 꺼리고 있고 또 고령 인구는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이 결국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 빼앗겼다는 사실은 전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9일 중국의 인구 감소가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노동 인구 감소가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 공정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었지만 이제 노동자 부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주변국인 베트남이나 인도 그리고 멕시코 등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충격을 받을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동시에 값싼 중국 수입 제품에 의지하던 여러 나라들도 인건비 상승 여파로 인한 직격탄을 맞으면서 해당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 감소가 본격화될 겁니다. 이는 중국이 인구 보너스로 가지고 있던 광대한 소비 인구로 인한 구매력이라는 파워를 상실하는 계기가 되면서 애플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키, 스니커스 이르기까지 중국 판매에 의존해왔던 글로벌 브랜드들에게 위기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의 소비력 감소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서 이는 역으로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또한 중국의 인구 감소로 인해 빚어지는 소비력 저하는 중국 경제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 부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국에 있어서 그동안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부동산 시장 확대였고 이는 주택 수요 확대라는 동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엔진이 서서히 꺼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는 중국 경제의 근본적 성장 엔진을 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 역시 중국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2019년 보고서를 통해서 노동력 감소로 인해서 2035년까지 중국의 주요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035년이라는 10여 년 후가 아니라 곧바로 닥쳐왔습니다. 지방정부가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당장 지급할 연금들의 지급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라는 한탄이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더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인구 감소를 바라보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중국 사회의 경직성이 과연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막중한 사회적 추세에 잘 적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죠. 한마디로 다양성도 없고 독창성 역시 부족합니다. 도전해야 될 과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집단지성으로 풀어나가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시작된 강력한 지휘체계의 통제에 의해서만 사회가 움직여갑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해 나갈 능력도 그럴 기대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중국의 현지 매체 경제관찰본은 27일 저출산의 영향으로 중국의 최대 민영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사실상 파산 상황에 몰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허메이 산부인과 의원의 베이징 바이스원 분원이 이 경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건물 임차료를 장기 연체하니까 건물주가 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당장 입원해 있는 임산부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일단 수도와 전기는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파산 지경이 화제가 된 것은 이 병원이 아주 유명한 고급 병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5만 위안, 한 970만 원, VIP의 경우에는 10만 위안, 한 1,900만 원의 진료용 고객 카드를 구매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2015년 설립된 허메이 병원은 한때 바이스완 본원을 비롯해가지고 전국이 17개의 본원을 거느리면서 홍콩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된 중국 최대 민영 산부인과 전문병원입니다. 물론 이 병원은 국가 소유가 아니긴 합니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중국 특유의 이런 융통성 부족은 경영상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경영 계획을 세우고 이에 또 적응하기 위한 확대 또는 축소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죠. 그리고 위기 대응을 하려 합니다만은 중국 같은 사회에서는 그런 융통성이 극히 부족합니다. 민간이 이럴 정도면 공산당의 책임을 지는 국영기업이라든지 관련 회사들은 더욱더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들은 위에서 지시나 지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곱니다. 그러니까 위기 사태에 대응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공산당의 지시대로 또 관행대로 하기만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예상했던 시나리오하고는 다르게 환경이 변하게 되면 이에 적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뭐냐? 아무런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당연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사회 등의 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공산당 최고 지도부부터 그에 대한 대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도 실패한 것이고 고령화 사회 대비는 아예 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런 중국 사회의 특성을 안다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얼마나 큰 파도를 맞게 될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 앞에 여러 문제들이 닥쳐 있지만 중국의 지도부는 정작 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사회 정신이 그렇게 오판하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중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아 비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실패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자아 비판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류에는 제일 먼저 시진핑 주석이 포함됩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은 언제나 옳다 하는 무오류의 인물입니다. 무오류의 인물. 그러니까 시진핑의 말은 무조건 최상의 명령이자 복종 대상이 됩니다. 시진핑은 국민이 아닌 국가를 최우선시한 지도자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국가 경영의 최우선이었던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의 패권국이 되게 하겠다 하는 목표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몽이죠. 아마도 시진핑은 세계 패권국이 되면 중국이 모두는 다 잘 살게 될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정말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진핑의 이 엄청난 착각과 오판이 중국 인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패권은커녕 중진국을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늙어버린 그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아마도 중국에게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겁니다. 물론 시진핑을 비롯한 공산당 핵심층은
엄청난 부를 독점하면서 세상 부러울 거 없이 살아갈 겁니다만은 정작 인민을 최우선한다 그러면서 그 인민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지금 중국이 맡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중국은 진짜 인구가 감소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실무자들은 이미 알았을 겁니다. 심지어 해외의 인구학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중국은 계속 숨겨왔습니다. 통계를 조작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대처할 시기를 놓쳐버렸고 이젠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실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